저는 뭐 코멘트는 아니고, 사실관계, 뭐, 이런 이야기를 별로 이제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서, 사실관계를 좀 몇 가지 좀 확인하고자, 아마 이철수 박사님한테 많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본계획 이전에 이제 제2차 행정전산망 작업을 준비하던 그 계획에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으로 이제 중간에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바뀌게 된 계기가 뭔지, 갑자기, 차세대, 원래 아까 이제 경상현 박사님 말씀하실 때는 차세대 전산망 사업에 대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본계획으로 프레임워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데, 전환의 이제 계기가 뭐였는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기 계획을 감사원이 감사를 해가지고, KT하고 데이콤에서 사실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사업 실적을 계획 대비 추진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실 뭐 앞에서 이제 다른 분들 코멘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관련 일들이 이 공공부문과 프라이빗 섹터 간의 긴장과 갈등이 사실은 많은 문제를 이제 낳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 가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정부 측에서 주로 이야기해온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인터넷 활성화의 많은 부분이 정부 주도의 정보통신 활성화의 드라이브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온 것으로 설명을 해왔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KT와 데이콤에서 사실은 이건 반발을 한 건데, 거의 이런 반발을 한 것을 말하자면 정부가 드라이브 해가지고 일이 선순환되었다고 설명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전산원의 킥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킥스 문제가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산원이 만든 인터넷 익스체인지가 나중에는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데이콤하고 KT하고 또 하나가 어디죠? 네, LG, 나중에 이제 데이콤에서 LG로 넘어가는 LG 3개사 사이에만 피어링이 되고, 그것도 뭐 완전히 밸런스드 피어링은 아니고, 근데 하여간 피어링은 3개 사업자 사이에서만 되고, 다른 어떤 사업자들도 전부 다 트랜sit 조건으로만 접속을 하고 있고, KINX는 초기에 그런 중소 인터넷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인터넷 익스체인지를 피어링을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도 그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초기에 사실은 전산원이 이렇게 KIX 같은 것으로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 오히려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가는 과정에서 몇몇 특정 업체의 과점적인 행태로 사실은 인터넷 영역에서 경쟁이 오히려 쇠퇴하고 상당히 과점 지배적인,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 인터넷 관련 정책도 보면 이런 기간통신망 사업자들을 백업하는 형식의,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인터넷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었다기보다는 기간망 사업자들의 서바이벌 혹은 독과점의 유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는데, 사실 퍼블릭 섹터와 프라이빗 섹터의 긴장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이 초기에 국가기관 전산망 정보센터가 KIX를 마련했던 그런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다고 보시는지.
경사현 박사님도 혹시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좀 코멘트 해주실 수 있으면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차세대 그 행정전산망 계획이라고 그러는 거는 일종의 그 당시 전산원이 1차 행정전산망 사업이 완성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거기서 끝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완전한 우리가 원하던 완전한 것으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 기술이 또 그 1차 사업 기간 중에서 생겨난 우리 이용자들의 우리 국민들의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변화가 굉장히 빠르니까 그 동안에 알려진 또 예측되는 기술이나 그 이용자들의 기대나 이런 것들을 포용해가지고 다음 단계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는 일의 내용 또 그 일을 만약에 추진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든가 기간은 얼마나 잡았으면 좋겠다든가 뭐 재원은 얼마나 들어가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 정부에다 제안을 했던 거죠. 그 제안 속에 있는 계획이라는 거지. 이제 그것이 확정돼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 누군가가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게 왜 어떤 계기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으로 그게 바뀌었느냐 그러시는데 그 바뀌었다는 것보다는 바뀐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차세대 행정전산망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산원이 정부에다가 프로포즈 한 내용들의 상당한 부분은 차세대 행정전산망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보다 더 확대된 개념으로서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에 이렇게 인코퍼레이트에 들어가 버린 거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리고 나머지들 한번 빠진 것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들은 달라진 것이 빠졌다든가 달라진 것이. 그것들은 그때 사정에 따라서 또 전산원에서 프로포즈 한 때 가정했던 그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1년, 2년 가면서 달라진 바 이런 것들이 아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그게 계획이 확정이 돼가지고 추진되다가 없어져 버리고 다른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프로포절 단계에 있었던 것이 다른 이제 구체적인 계획에 흡수돼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세대 전산망 사업 계획은 92년도, 94년도 전산원에서 그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행정전산망 사업의 후속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막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정보통신부가 발족이 됐고 또 그 당시에 통신사업자들은 KT를 중심으로 해서 ISDN망이라는 걸 구축하는 계획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활발하게 추진이 돼서 빨리 촉진되기를 정부를 원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투자를 절 안 하고 해서 그래서 상당히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가 NIA라든지 GIA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아 부통령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셔널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많이들 정책을 하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고 그래서 차세대 전산망 사업 계획이 많은 부분이 초고속 이름을 바꿨 있지만 초고속 전산망 사업의 베이스로 사용이 됐던 거고 실제로 사업도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것들은 민간 사업자들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ISDN 같은 것들이 좀 빨리 진행이 됐더라 그러면 아마 그런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워낙 잘 진행이 안 되고 연구개발 투자도 상당히 저조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 주도적인 것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킥스 같은 거는 그 당시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통신사업자들이 각자 다 자기
별도의 라인 가지고 국내에서 익스체인지 되면 되는데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정부 거에 관련된 부분만 사용한 부분만 전선원이 관리를 했고 나머지 자기들이 연결하는 부분은 통신 사업자 간에 하도록 했던 거기 때문에 사업자 간에 협약이 안 돼서 중소기업체가 빠지고 뭐 어쩌고 한 것들에 대한 거를 일일이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